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민 뉴스가 저번 주에 좀 중요한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중에 좀 더 업데이트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학생 비자 이제 업데이트가 많이 됐잖아요. 이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통 메인 어플리컨트만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간혹 가족분들이 꽤 많아요. 요번에 3월 23일 이후부터는 실제적으로 뭐가 변했냐면은 똑같아요. 여러분 내용은 비슷한데 이게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 가족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가족이 있는 부분, 제뉴인 스튜던트 디펜던트 크리테리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건 실제 제가 이제 그 비자 입력할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에비던스 제뉴인 스튜던트 제뉴인 스튜던트 디펜던트 있죠. 제뉴인 스튜던트 디펜던트 이 크리테리아도 만족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면 릴레이션십만 증명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제뉴인 스튜던트 디펜던트 크리에이트에도 이게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한국에서의 상황이 어떻는지, 그 가족이 호주에서 상황이 어떻는지, 가족이 호주에서 비자 히스토리가 어떻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여기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나중에 돌아갔을 때 어떤 돌아갈 사유가 충분한지를 같이 증명해요. 그러니까 지원자는 자기가 왜 공부하는지, 공부 효과가 뭐 있는지를 설명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같이 증명을 하셔야 돼요. 요 부분을 미싱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가족도 이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게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7월 1일이 되면은, 스폰서 비자가, 오늘 주제가 또 스폰서 비자죠. 스폰서 비자가 변화가 있는데, 그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코어 스킬 오큐페이션이에요. 코어 스킬 오큐페이션. 근데 코어 스킬 오큐페이션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검색을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민성에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서 반영을 할지 아니면은 직업군 자체를 발표를 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미들 롱텀, 뭐 숏텀, 그다음에 뭐 리저널 지역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정운체를 통합해서 CSOL, 그러니까 코어 스킬 오큐페이션 리스트로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예, 초안이 나왔습니다. 초안이.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초안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90% 이상 높다는 거예요. 근데 내 직업군이 그 초안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스폰 비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한 직업군이라고 할지라도 내 직업군이 리스트가 빠져 있으면 지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 타임라인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고용주 스폰 가실 분들 비자가 뭐 자격 요건이 안 되거나 영어 점수가 없다고 하실지라도 노미네이션 왜 먼저 넣으라고 했냐면은 이 코어 스킬 이 리스트가 발표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비자 신청을 불가능하게 됩니다. 불가능해져요. 자, 지금 드라프트 버전인데 드라프트라고 하죠. 드라프트 이게 지금 완전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드라프트 버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날에 장관 지시사항으로서 뭐 이민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그런 것 때문에 뭐 직업군들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코어 스킬 오큐페이션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고용주 스폰 비자를 좀 더 실제적으로 현장을 반영을 해서 어떤 직업군들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를 결정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상반기에 발표를 하고 하반기에 적용을 한다라고 타임라인을 했거든요. 그 전에 지금 현재 코어 스킬 리스트를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해요. 정리하고 지금 세 가지 리스트로 만들어 놨어요. 세 가지 리스트로 만들어 놨는데 그럼 얘네들이 이거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현재는 making submission이죠. 여기 이해 당사자들이 여기다가 왜 자기 직업군은 빠지면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또는 어떤 직업군은 빼라고 하든가.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요. 이 직업군 그냥 빠져버려요. 타임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드라프트 버전의 초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 CSOL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뭐 피드백을 주겠죠. 이 직업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거 갖고 와서 나중에 다음에 한 번 더 반영을 하고 서베이하고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결론 내서 완전히 나중에 공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직업군들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옛날 모델이겠죠. 옛날 스킬드
마이그레이션 오큐페이션 리스트라는 거 있는데 그걸 이제 반영해서 좀 만들긴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이 파이널 버전은 추가적으로 더 직업군이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직 파이널 아닙니다. 드라프트 버전이기 때문에. 그럼 드라프트 버전이 거의 90% 갑니다. 90% 거의 다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군 여기 없으면은 앞으로 스폰 비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가지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자, 먼저는 confident on the list, confident off list, 그 다음에 target 리스트로 만들어놨어요. 세 가지로. 예, 기본적으로 confident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confident off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업군이 그 confident off가 되면은 조금 빠질 위험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targeted consultation 리스트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5월 10일까지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라.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마지막 파이널 버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반영한다 해봤자 뭐 빠졌던 직업군들을 다시 집어넣는 정도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스테이지 1을 지금 현재 됐죠. 이렇게 드라프트 버전을 릴리즈 했으니까 퍼블릭한테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피드백을 받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렇게 좀 더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서 결과적으로 5월 10일 이후부터 뭐 3월 15일까지 뭐 이렇게 서미션 클로징 하고 5월 달에는 뭐 좀 더 피드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발표를 하겠죠. 결과적으로 타임라인은 5월 10일이에요. 5월 10일. 그러면 5월 10일에서 5월 말, 그러면 실제 적용은 아마 7월 1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시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직업군이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가 노미네이션이라도 먼저 넣어 놓는 게 좋다. 여러분이 영어 점수가 없거나 경력이 없거나 학력이 없다 할지라도 미리 노미네이션을 먼저 걸어 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번 주, 예,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예. 이 즉각적 적용인데 주정부에서 요번에 이제 491 비자 파스웨이 1을 오늘부터 조건을 바꿉니다. 뭐냐면은 원래는 12개월 정도에 체류했던 그 요구 조건이 있어요. 레지던트 리ኳ이먼트 있는데 이걸 6개월로 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누구한테 좋고 누구한테 안 좋냐면 원래 12개월 이상 체류했던 사람에게 기존력이 좋겠죠.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걸 6개월로 줄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좋은 직업군인데 체류 기간이 적어서 또는 비자가 없어서 이제 신청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12개월을 이미 충족했던 사람들에게 좀 안 좋죠. 왜냐면 컴페티션이 더 높아지니까. 예, 요거 있다. 그래서 만약 자기가 체류 조건이 여기 만족하면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다른 조건도 같이 만족하셔야 돼요. 리저널 지역에서 워킹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페이가 7만 불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아셨죠? 네. 네, 이렇게만 오늘 그 이민 뉴스 중에 제가 세 가지 설명해 드렸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 새로운 이민 뉴스 플러스 헤어드레서 또는 바버, 이 두 직업군들이 옛날에는 영주권으로 많이 안 가셔가지고 그때는 대부분 다 이게 스폰을 하지 않았어요. 왜? 영주권이 안 되니까 관심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주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꼭 자기 직업군이 이쪽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문 있으면 미리, 자, 여러분 이제 스폰서 자격, 먼저는 스폰서십에 이제 헤어 미용이나 지금 바버자는 상관없이 고용주 스폰비자는 스폰서의 자격 요건, 그러니까 인플로이어, 지원자 말고 회사, 오너의 자격 요건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용주가 실제적으로 호주 안에서 호주인이나 호주 영주권자를 찾지 못했을 때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게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제뉴인에 들어갑니다. 제뉴인에 따라서 고용주가 광고를 하고 호주 사람을 호주 영주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게 보여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직업군이 스폰이 가능한 직업군, 지금 현재는 미들 롱텀하고 숏텀 둘 다 가능하고 둘 다 영주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숏텀 직업군이 상당히 리스크가 크죠. 왜냐면 이쪽이 좀 빠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 그 CSOL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다음에 스폰서십 자격, 스폰서십 노미네이션인데 지원자의 스폰서십 자격은 무엇이 있는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얼마면 됩니까?
고용주가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제 헤어 쪽은 스폰서십을 할 때 매출이 상당히 좀 작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군보다. 자, 이건 실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2022년도에 이분들의 매출은 33만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득은 얼마예요? 167불이 나왔습니다. 지출이 있어가지고 순수익이 167불 그 해. 그러니까 번게 없죠. 번게 없습니다. 번게 없는데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요거 30만 불에서 뭐 많게는 60, 70만 불까지 갈 수는 있는데 이 정도 사이에 매출이 있으니까 뭐 한 달에 뭐 하루에 1000불 정도? 1000불 안 되게 벌 수도 있죠. 네,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매출이 어떤 특정한 금액이 있는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매출을 왜 보냐면은 고용주들이 매출이 있는데 그 매출로 봐서 이 회사가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이제 헤어드레싱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여기 보면 한, 둘, 셋, 넷, 5명 있죠. 5명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가장 작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제 이 스폰 비자 들어갈 사람인데 이분의 역할, 그다음에 이 왜 이 사람이 풀타임 필요한지 잘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매출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월급이 15만 불이 안 넘었던 것 같아요. 이 전체, 그러니까 웨이지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풀타임, 이 사람이 풀타임이면 벌써 2만 15만 불 돼버려요. 문제가. 그럼 이 사람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으로 뺐겠죠, 제가.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낸셜 리포트 보면 웨이지 부분이나 페이롤 부분이나 그다음 매출을 보고 이 구조도를 조금 더 수정할 필요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상당히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원자가 또 이제 고려할 부분은 뭐냐면 지원자 같은 경우는 뭐 영어 점수가 기본적으로 IELTS 5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용 같은 경우는 미용사 같은 경우는 IELTS가 오버롤 5예요. 그 미니멈 4.5. PTE로 하면은 36점에 30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죠. 영어 점수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경력이 2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력이 필요하죠. 학력은 이분은 그 한국에 있는 그냥 그 학위로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경력 같은 경우는 이분은 한국에 지금 위에 있는 세 개는 전부 한국 경력이에요. 그렇지? 이거는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실제로 제출할 때는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내야 됩니다. 이거 뭘 했는지 정확하게 자세히 적어야 돼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에 오셔가지고 일을 했던 내용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호주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이분은 펄스 워킹 홀리데이, 세컨 워킹 홀리데이 끝이었어요. 그리고 스폰비자 넘어가고 그리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고용 계약서입니다. 고용 계약. 고용주가 이 사람에게 최소 7만 불 이상의 월급을 줘요. 국민성 규정이거든요.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이 이렇게 반드시 7만 불 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너분하고 잘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월급 어떻게 적정하게 정했는지 설명을 하면 됩니다. 요거 포지션도 중요하고요. 예, 요 조건을 만족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비자가 안 나옵니다. 이 실제 케이스는 노미네이션이 승인됐죠. 이 회사는 매출이 30만 불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3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너 빼고는 거의 뭐 그냥 그 친구가 거의 풀타임 그리고 가끔 파트타임 도와주는 사람 그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고용 계약서, 그러니까 그때 아까 제가 30만 불 중에 실제로 페이롤에서 월급이 나가는 게 10몇만 불밖에 안 됐어요. 10만 불. 이게 실제로 조금 논센스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임금 조건에 그리고 아까 매출에 비교해서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승인이 됐습니다. 접수를 2월 17일 하고 승인이 3월 며칠 날 나왔으니까 약 한 2주에서 3주 안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노미네이션을 먼저 넣으라 하면 노미네이션 심사가 지원자 자격은 좀 덜 봐요. 고용주 자격을 많이 본다고요. 노미네이션을 왜 먼저 넣어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노미네이션 유효기간이 적혀 있죠. 옆에 빨간색으로 적어놨어요.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노미네이션 승인된 날로부터 12개월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노미네이션 받고 나서 12개월 안에 비자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력이 좀 부족합니다. 뭐 영어 점수가 좀 부족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도 노미네이션 먼저 넣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Q&A인데 제가